오늘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욕을 먹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각오를 하고 이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 영상들이나 이렇게 광고를 보면서 이제는 좀 많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솔직히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이 소신 발언을 조심스럽게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저도 지금까지 긴 세월 동안 영어를 하면서 정말 많은 실패를 해왔고 정말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간절히 영어를 잘하고 싶은 분들도 정말 많이 직접 만나봤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영어 사기 당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영상은 여러분들이 영어 멘토나 영어 프로그램을 선택하실 때 반드시 피해야 할 유형 3가지와 그럼 어느 기준으로 나에게 맞는 멘토나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지 그걸 구분할 수 있는 2가지 기준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반드시 피해야 할 유형은 이런 유형이에요. 자신의 방법이 유일한 정답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유튜브를 보면 정말 많은 영어 성공 스토리가 있어요. 저도 제 영어 여정에 대해서 올리기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만 그런 영상들 중에 가끔가다 본인이 성공한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다 통하는 유일한 정답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사람마다 성향도 다르고요. 사람마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도 다르고 사람마다 영어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도 다르고 사람마다 왜 영어를 하고 싶은지 그 목적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하는 방향은 다 달라요. 그런데도 이 방법이면 누구나 된다. 이 루트만 따라오면 다 된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거는 코칭이 아니라 이거는 판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2번째 반드시 피해야 할 유형은 단기간의 성과를 약속하는 분들이세요. 6개월 만에 원어민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3개월만 이렇게 하시면 원어민처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과장 광고가 종종 생각보다 솔직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유튜브에. 물론 솔직히 저도 유튜브를 하니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좀 자극적인 썸네일이나 제목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룰 수 없는 희망 고문을 하는 그런 자극적인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물며 영어를 가르치시는 분들이나 프로그램이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광고하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이건 정말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약속이에요. 제가 말한 것처럼 희망 고문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언어는 시간, 노출, 누적의 영역이지 이런 기적의 영역이 아니에요. 제가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원어민 아이들도요. 말이 트일 때까지, 이 말이 트인다는 게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 말해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될 때까지 정확한 모든 full sentence가 아니라 배고프다는 자기 의사 표현을 하고 어디 가자 저기 가자 이런 의사 표현을 그냥 단어로 아니면 단어 2-3개 정도로 표현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정말 빨라야 15개월 정말 빠른 아이들은 그리고 못해도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 아이들이 환경이 어때요? 24시간 영어에 노출돼 있어요. 그리고 하물며 이런 아이들은 성인보다 습득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도 이 아이들에겐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어떻게 성인이 더군다나 이렇게 24시간 노출이 안 돼 있는 성인이 6개월 만에 원어민이 될 수 있다? 원어민같이 말할 수 있다? 아니면 3개월 만에 귀가 뚫린다?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 습득 구조상 성립하지 않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단기간에 이룰 수 있다는 식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 그런 광고는 꼭 피하셔야 하세요. 마지막으로 3번째, 한 가지 요소를 유독 강조하는 경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영어는 종합예술이에요. 한 가지만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어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모든 걸 다 한꺼번에 하셔야 되세요. 근데 이 중에서도 제가 특히 발음을 코칭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조심하셔야 될 분들을 말씀드릴게요. 발음은, 쉽게 말해 영어 소리책에는 한 가지만을 해서 절대로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발음만 내가 영어 소리를 정확하게 하나하나 다 발음을 할 수 있다? 그것만 돼서도 되는 게 아니고 영어 리듬, 호흡, 그 다음은 강세, 여러 가지가 정말 한꺼번에 묶여서 같이 훈련을 하셔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제가 정말 충격을 받은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목소리 톤을, 원어민처럼 말하고 싶으면 목소리 톤을 3단계 정도 낮추세요라고 정확하게 정말 이런 영상을 만드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이론적으로도 말이 안 되냐면 물론 한국어하고 영어하고 발성이 달라요. 그래서 목소리 톤도 달라요. 그리고 보면 영어 하시는 분들 목소리 보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목소리가 낮은 저음의 동굴 목소리 같은 목소리다. 근데요, 여러분, 이 목소리 톤이 낮아지는 건 방법이 아니라 결과예요. 이게 목소리 톤을 내가 억지로 3단계를 목소리를 낮췄다고 해서 영어 발음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가장 근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한 방법이 아니에요. 영어 소리를 정확하게 낼 수 있으면 여러분의 목소리는 저절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어 있어요. 저도 영어로 말할 때랑 한국어로 말을 할 때 목소리가 달라져요. 하지만 저는 영어를 말할 때 제가 일부러 톤을 낮춘 게 아니에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그 영어 소리를 어떻게 정확하게 내는지 그 음소 소리를 발음을 훈련하다 보니까 나중에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바뀌게 된 거예요. 결국 지금 이렇게 목소리 톤을 낮추라고 하는 거는 그냥 겉모습만 바꾼 거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건 아니에요. 목소리 톤이 달라지는 건 결과이지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논리가 통한다면 그러면 모든 원어민들의 목소리는 다 낮아야 되는 게 정답 아닌가요? 하지만 원어민 중에서도 목소리 톤이 높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강조하시는 분들, 강조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저는 멘토를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할까요? 제가 그 선택할 수 있는 선택에 도움을 주는 기준 2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나와 최대한 비슷한 상황과 시련을 겪어본 사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왜 저희 친구를 사귀어도 결이 맞는 친구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쉽게 말해 이런 결이 맞는 거죠. 내가 지금 겪은 이 고통, 이런 시련, 내가 지금 이런 시행착오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멘토, 그걸 겪어본 분, 더 좋은 건 그걸 겪어서 극복한 분, 그런 분들을 선택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경험하지 못한 걸 가르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그걸 극복해봐야,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정말 잘 안내해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간단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어느 분이 있어요. 그분은 영어를 못했을 때부터 미드가 너무 좋아서 미드를 막 보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자연스럽게 미드에 푹 빠져서 영어까지 잘하게 되신 케이스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분을 보고 너무 부러워서 나도 저분처럼 되고 싶어서 영어를 시작해야겠다. 저분에게 배우고 싶다고 해서 했어요. 근데 나는 성향적으로 미드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미드를 보고 있어도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재미가 없어요. 이런 경우죠. 이거는 멘토의 능력 문제가 아니고 멘토의 방법 문제가 아니고 그냥 그 멘토와 나와 가는 길이 방향이 다른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죠. 혹은 이런 경우죠. 지금 나는 한국에서 영어 학습을 하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원어민의 경우, 예를 들어 원어민이 한국에서 살아보지 못한 원어민, 그리고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지 못했던 원어민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시행착오나 힘듦을 공감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가이드해주고 안내해주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련, 이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본인이 직접 겪어봐야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감하고 정확하게 짚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멘토를 선택하셔야 하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사람이 멘토가 없어도 혼자 스스로 가게 만드는 구조를 말하는 사람. 좋은 멘토들은 모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결국 혼자 가셔야 합니다. 저는 옆에서 방향만 잡아 드릴 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 때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밀어붙이고 이끌어주는 게 제 역할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없으면 안 된다거나 내 방법을 따라오면 다 해결된다라는 뉘앙스를 풍기시는 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칭이라기보다는 결국 의존 구조를 판매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멘토란 결국 방향과 기준을 잡아주고 혼자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정말 좋은 멘토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지식을 쌓기 위한 튜터링에는 투자를 하지 마세요. 머리에 지식을 쌓는 건 여러분 유튜브에도 책에도 무료 자료에도 엄청 많으세요. 여러분이 영어에 투자를 하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지식을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끝까지 어떻게든 이끌어주 갈 사람에게 투자를 하셔야 하세요. 저도 지금 영어 코칭을 하고 있지만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세상에 정말 훌륭한 최고의 영어 튜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영어 성공의 그 튜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30%? 정말 많아야 30%밖에 안 돼요. 나머지 70%가 여러분의 몫이에요. 튜터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최대한, 제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저희 수강생분들에게도 얘기를 하는데, 음식을 잘게 정말 최대한 소화가 잘 되게 잘게 썰었어요. 그 다음에 입 앞까지 대령했어요. 정말 더 원하시면 숟가락으로 입 안에까지 음식을 넣어드릴 수까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을 위해 삼킬 수는 없어요. 삼키는 몫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삼켜줄 사람이 아니라 그 삼키는 과정을 끝까지 함께 해줄 사람, 혹시 삼키는 과정에서 내가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지갑을 여셔야 되세요. 오늘 이 영상 솔직히 불편하실 수도 있으셨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만든 건 진짜 욕먹을 각오하고 만들었어요. 그래도 욕을 먹더라도 할 말은 해야겠다. 정말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컸기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여러분 더 이상 잘못된 기준으로 여러분의 그 간절한 마음, 정말 영어를 잘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악용하는 그런 광고들 때문에 시간과 돈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말 만든 영상이에요. 영어는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누가 보장해 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결국은 나 혼자서도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선택하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 정말 훌륭한 영어 튜터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분의 지분은 30%밖에 되지 않아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이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기준들을 오늘 이 영상에서 가져가셨다면 오늘 이 영상은 그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